지금 보여드릴 이 MACD 전략은 트레이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승률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용하기 매우 쉽고 거의 모든 시장에서 작동하며 무엇보다도 돈을 벌어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MACD, 즉 이동평균 수렴 발산 지표는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가장 인기 있는 기술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지표는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을 사용해 시장의 추세를 찾아냅니다. 경험이 있는 트레이더라면 이 MACD 지표를 이미 사용해봤거나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MACD 지표 자체만으로는 솔직히 그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른 지표들과 함께 사용하여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우선 차트에 MACD 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MACD 지표가 추가되었으니 MACD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MACD는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ACD선, 시그널선, 히스토그램, 그리고 제로라인입니다. MACD선은 대부분의 경우 파란색 선이며 보통 12일 이동평균입니다. 시그널선은 주황색 선이며 보통 26일 이동평균입니다. 다음으로 히스토그램은 MACD선과 시그널선 사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두 선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히스토그램이 작아지고 간격이 넓을수록 히스토그램이 커집니다. 또한 MACD선이 시그널선 위로 교차하면 히스토그램이 녹색으로 변하고 MACD선이 시그널선 아래로 교차하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로라인은 MACD의 지표 중심을 나타냅니다. 이제 4가지 구성 요소를 알았으니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MACD 지표는 시장의 추세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차트가 상승 추세를 가질지 알아보는 방법은 MACD선과 시그널선의 위로 교차하는 순간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MACD가 시그널선 아래로 교차하면 하락 모멘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실제로 얼마나 많은 모멘텀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이 커지면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작아지면 모멘텀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선이 아래에서 위로 교차하는 시점에 매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차가 제로라인 위에서 발생한다면 거래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이 지표는 사용하기 매우 쉽지만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겪는 문제는 이 지표만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MACD 지표는 시장이 추세를 타고 있을 때 매우 잘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MACD 지표가 가격이 상승하기 직전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MACD가 여전히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려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표 탭에서 이동평균 지수를 검색하고 이동평균의 설정을 클릭하여 길이를 200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차트 상에 200일 이동평균선이 보이고 가격이 그 선 위에 있다면 시장은 상승 추세에 있고 가격이 그 선 아래에 있다면 시장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알았으니 롱 포지션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 시장에서만 거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함께 조합하면 MACD 선이 제로라인 아래에서 교차할 때 매수하고 현재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 위에 있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만 거래하게 되어 매우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을 원하신다면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고 MACD 선들이 제로라인 위에 교차할 때 진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시점에서 롱 거래를 진입하고 싶은 이유는 MACD 선들이 제로라인 아래로 교차하고 현재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스탑 로스를 설정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마치 벽처럼 작용하여 가격이 스탑 로스를 맞추기 위해 돌파해야 하는 장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 1.5의 손익비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전략은 굉장히 높은 승률을 자랑합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이 MACD 전략과 200일 이동평균을 조합하는 방법은 가격 변동이 클 때만 매우 잘 작동합니다. 전략이 불확실해지고 잘못된 신호를 주기 시작하는 때는 차트가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멘텀을 잃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차트가 옆으로 움직이고 상승 모멘텀을 거의 잃어버렸으며 MACD가 잘못된 신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했다면 돈을 많이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MACD와 가격 움직임을 결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격이 반등하는 주요 지지선 또는 저항선을 식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내려갔다가 이 지점에서 다시 위로 반등합니다. 다음 단계는 가격이 같은 주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격이 다시 이 지지선을 도달하면 이때 가격이 이전처럼 지지선에서 반등하여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지지선을 만들었고 이전에 반등했기 때문에
항상 다시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충분한 모멘텀이 있으면 지지선을 돌파하고 더욱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모멘텀을 바꿀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때 MACD 지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 위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격이 설정된 지지선에 맞닿으면 MACD 선들이 제로 라인 아래에 교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거래에 진입하시면 됩니다.